자, 케이스 스터디 형태로 제가 공부했던 무크 자료 중에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코र्스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관심사가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찾아봤는데 그 내용에 대한 거를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래서 저는 왔다 갔다 하면서 주로 좀 이렇게 보고 싶어서 콜세라에서 제공하는 앱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콜세라에서 제공하는 앱을 좀 사용해서 두 개의 코र्스를 조금 살펴봤고요. 잠깐 좀 살펴보고 결론을 갖다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콜세라가 어쨌든 저는 좀 편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 콜세라는 지 교수님이 설명을 좀 해주셨죠.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고 딱 보면 정면에 이렇게 앱을 써라 라고 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구글 사용하니까 여기 가서 다운받으면 이렇게 이걸 다운받았더니 우리 애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우리 애들이 인피니트를 되게 좋아해요.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의 팬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걔네들이 사용하는 로고가 이거야. 그래서 애들이 되게 좋아해서 야 일로와 그래서 같이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고등학생인 놈이 하나 있어서 그래서 했고 이런 거 까면 옆에 이제 이런 관련된 앱들도 여전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피니트를 상징하는 앱이 아닌 콜세라 앱을 갖다 깔아서 들어간 다음에 두 개를 갖다가 찾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찾은 게 딱 두 개예요. 이게 보니까 여기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Internet of Things Augmented Reality에서 최근에 올라왔더라고요. 예, 진가영실 정종문 교수라고 저 잘 아는 분인데, 그래서 아주 유치할 정도로 아주 정확한 발음과 근데 영어를 되게 잘하십니다. 근데 이분은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정문 교수님이 저기에서 근무했어요. IBM인가 아무튼 인텔인가 여기서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갖다 전공하신 분은 아니고 시그널 프로세싱 하신 분인데 여기서 미국에서 잠깐 포스닥 하다가 글로 취업하셔서 한 3년 정도 일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연대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도 이제 자주 뵀었던 분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강좌를 선택을 해봤어요. 그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그 커뮤니케이션 필드의 그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에 대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주 그냥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알려주고 있었고요. 강의는 University of Amsterdam의 암스테르담 대학에 계시는 이제 그 교수가 했는데 일단 느낌은 되게 재밌고 그 다음에 되게 기초적이다. 그래서 아주 쉬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측면에서 왜냐면 히스토리하고 이 cognitive science의 그 인지과학적으로 약간은 엔지니어링 쪽보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뭐 역사와 뭐 휴머니티 그 인문학적인 그런 느낌에서 커뮤니케이션이 뭐다 뭐 이런 거 설명을 해서 저는 생각했던 커뮤니케이션과 어떤 입장이 조금 달랐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신선했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한번 내가 애들한테 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할 때 좀 인트로에 좀 소개를 해주면서 같이 좀 써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Internet of Things, 저는 Internet of Things만 봤고요. Augmented Reality 이쪽은 아예 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종문 교수님이 이제 정면에 나서시고 아주 그 정확한 발음과 아주 그 친절한 표정, 그 다음에 제스처, 그래갖고 이 양반이 그래서 영어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연대에서 여러 가지 국제 행사가 있으면 MC를 되게 잘 봅니다. 아무튼 그 의사 전달이라든가 이런 게 되게 정확해서 또 근데 저희 그 영어 강의하는 거에 저도 이제 영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영어 강의하는 거에 이제 그 초점 중에 하나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학생들 또 의외로 되게 중요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되게 중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안 다뤄요. 그래서 하지만 여기는 very informative하고 informative하고 basic하다라고 하는 게 easy to understand 하고요. 그래서 초심자들한테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자료 자체는. 그 중에 저는 하나를 갖다 본 게 이제 그 introduction 그 데이터 커뮤니케이션 사이언스 쪽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가게 되면 앱에 처음에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소개가 쭉 나오고요. 전체 구성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쭉 나오고, 그 다음에 탭을 하나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 중에 Certify라고 하는 게 이제 가능해요. 이제 이 Certify 쪽은 이게 다 딴 데 다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여기 돈 이만큼을 내면 준다는데, 그죠? 49불 정도 하나 내면 이제 서티피케이션을 갖다가 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체 구성은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저것도 장학금 처리해줘요. 상황을 얘기하면. 그냥 이게 그 사실 제3국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큰 취지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 기부받은 게 많거든요. 공짜로는 안 했지만 원하면 다 장학금 처리해줘요. 그래서 이게 저도 사실은 이제 강의 자료 타이틀 되게 비슷하거든요. What is communication? 좀 이렇게 들어가서 컨셉과 그다음에 정의, theory, 그다음에 terminology 뭐 이런 부분들 저는 얘기를 하는 편인데 내용 비슷합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용이 상당히 유치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통신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대한 설명으로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텔레커뮤니케이션을 갖다 기반하지 않고 사람들 간의 대화부터 뭐 그런 것들이 뭐가 필요하고 어떤 구성으로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전체 구성을 갖다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내용을 갖다 이제 제가 이거 보면서 계속 스크린 캡처한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스크린 캡처할 때 이게 스마트폰별로 이게 핫키를 갖다 사용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버튼 키하고 이게 볼륨 키를 동시에 눌러야 되는데 잘못 눌러서 이런 게 뜬 거야 이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은 직접 이렇게 그린 것처럼 애니메이션을 갖다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애니메이션들이 중간중간 들어가는 형태로 되고, 그래서 되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게 글자가 없어. 그 다음에 자막이니 뭐 이런 게 자료에 전혀 없고 애니메이션 형태로 좀 되어 있어서 상당히 좀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맨 끝에 가서 이제 퀴즈 같은 걸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Introduction to Communication Science 13개의 퀘스천이 있다. 그래서 너 잘 해라. 11개 이상 아니면 안 된다. 뭐 패스한다. 그래갖고 여기 있는 것처럼 질문. What is noise? 이게 뭘까요? 그래갖고 여기 저는 이제 이걸 선택했는데 안 보이시지? Everything that prevents communication from having an effect on the receiver. 해갖고 리시버 입장에서 뭔가를 갖다가 받는 데 있어 모든 방해하는 모든 것들이 다 노이즈다 라고 하고요. 사실은 이제 이게 통신 쪽을 볼 때 이제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이제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잠깐만요 교수님 잠깐만요. 그러면은 거기서 잠깐 퍼즈 누르실래요? 캠타시아 퍼즈 있거든요. 자, 뭐 그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역시 앱을 갖다가 활용해서 스마트폰을 갖다가 활용하니까 제가 이제 주로 이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따로 저는 별도 시간을 내지 않고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계속 봤어요. 그래서 여기 easy to access and use while commuting 해서 출퇴근하면서 되게 좋았고, 다음에 콜세라 웹사이트보다 모르겠어요. 요즘은 더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는 앱 형태로 아마 접근하는 게 되게 편할 것 같은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게 되게 이제 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인사이트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들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되게 쉬웠어요. 이해하기도 참 쉽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쨌든 대면 강의가 아니라 온라인 강좌다 보니까 그림, 뭐 그다음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좀 이제 장점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개인적으로 이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그냥 리뷰한 거예요. 이게 뭐가 있다 이렇게 설치해서 착착하고 딱 보면 뭐 coming so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이런 주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아직 물론 이제 그래서 EDX나 뭐 다른 데도 좀 찾아볼까?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시간 관계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콜세라에서는 좀 더 이렇게 좀 기초적이고 아무래도 온라인이니까 그다음에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사람들은 좀 더 이렇게 심도 있는 공부는 아무래도 오프라인에서 하라는 취지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그냥 기초적인 내용들만 좀 많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있는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링 이쪽에서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자, 이상입니다. 참,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여기서 앱에서 뭔가 이렇게 막 작업을 하고 막 그러다가 다시 이제 그 코세라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가 했던 걸 그러면 어떤 강좌를 제가 듣다가 안 들었으면 그게 이제 리즘에서 듣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싱크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앱하고 웹하고 이게 좀 약간 약간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아예 시리어스한 그런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잘 된다고 느꼈는데. 그러니까 핸드폰으로는 안 해봤는데 저는 주로 그 태블릿